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이라고 하고 제가 웹3에서 활동명이 김준이어서 그냥 그렇게 적었어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 드리자면 저는 개발자는 아니고 지금 소리 잘 들리시죠? 제가 이거 공유를 하면은 다른 분들이 아예 안 보여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안 들려 가지고 네. 저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개발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공기업 다니고 있는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그리고 다들 혹시 코인 투자나 웹3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음성으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네. 9년 것 같은데요. 9 년이요? 근데 예. 다들 좀 오래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기간이 짧아요. 작년 7 월쯤에 처음 알게 됐고 뭐 그쯤 다 시작해서 아직도 웹3가 너무 새롭고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몰라서 어려운데도 재밌어서 이렇게 스터디도 신청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 순서 저는 파티클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웹3 초보로서 처음 시작할 때 장벽이 되게 컸어요. 어떤 게 되게 지금은 좀 익숙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지갑을 개인별로 다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브릿지를 해야 되고 그러는 모든 행위들이 그리고 막 그 지갑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시드 문구를 저장을 해야 되고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고 이런 게 웹3의 본질을 알면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처음에 코인을 투자의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웹3의 그런 본질을 아는 게 오래 걸렸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파티클 네트워크는 그런 웹3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시작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약간 웹3의 유저가 더 늘어나고 블록체인 시장이 더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유저가 늘어나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경험에 비추면은 웹3의 재미를 느끼기 전에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처음에 들어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제 주변도 그렇고. 근데 탈중화로의 접근을 낮춘 파티클 프로젝트가 웹2의 유저들을 보다 많이 웹3로 모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해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 발표 목차인데요. 우선 이 파티클 네트워크 유니버 X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체인 추상화가 뭔지, 그리고 여기에 핵심 기술, 기존의 솔루션들과의 차이점, 그리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순서로 한번 발표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티클 네트워크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체인 추상화예요. 체인 추상화가 어떤 거냐면 영어로 말하면 체인 어브스트랙션,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에서 추상화라는 정의를 찾아봤더니 복잡한 자료나 모듈 그리고 시스템으로부터 핵심적인 기능과 개념을 감추는 것,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 간단하게 다 만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웹3에 한번 잠깐의 생각을 해 보자면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모든 자산이 체인별로 저장이 되고 보관을 하게 되는데 웹2에서는 제가 월급을 국민은행으로 받아요. 근데 신한은행에 돈을 넣어야 되면 그냥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뭐 VIP면 수수료도 안 내도 되고요. 그냥 돈 넣으면 바로 되잖아요. 근데 웹3에서는 내가 이더리움에 돈이 있어도 폴리곤 체인에 돈을 보내려면 수합을 해야 되고 브릿지를 해야 되고 또 그거 기다리고 브릿지를 하는데 또 필요한 가스비를 또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고 직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웹2처럼 직관적으로 간편하게 만드는 게 체인 추상화고요. 파티클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미래는 사용자가 어느 체인을 사용하든 신경 쓰지도 않고 편하고 자연스럽게 웹3를 사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거는 코스모스 SDK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웹3 자산 방법을 한번 봐 볼까요? 우선 CEX 거래소에서 자산을 이동을 하려면 수의 지갑은 수의 지갑대로 생기고 팬텀은 솔라나는 팬텀 지갑 만들고 이더리움은 메타마스크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지갑을 각각 만들고 개인적으로 시드 문구를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해킹이 발생을 하거나 뭐 다 홀라당 잃어버려도 어떤 재단에서 책임져 주지도 않죠.
뭐 경찰서를 가도 찾아주진 않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각 체인별을 그리고 나서 CEX 거래소에서 덱스로 자산을 이동을 하고 나서 이 덱스끼리 또 이동을 할 때 브릿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 디앱들을 사용을 할 때도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별로 디앱을 사용을 하게 되고 수이는 수이별로 디앱을 사용하게 되고 폴리곤은 폴리곤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베팅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되게 좋아해서 폴리마켓도 쓰고 있고 수이에 있는 지금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같이 두 개를 같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팅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잃게 되는데 또 돈을 추가로 넣을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실제로 디앱을 사용하면서 겪고 있는 이런 불편한 방식들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파티클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웹3의 미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지갑을 생성을 하는데 구글과 같은 계정이 하나가 있으면 이거를 만드는 순간 뭐 시드 문구가 저장을 하거나 시드 문구를 기록을 해 놓고 보관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계정 자체로 가입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CEX 거래소에서 덱스 이 계정으로 자산을 이동을 하고 이 이동을 한 게 유니버설 X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은 뭐 텔레그램으로도 쓸 수 있고 지금 앱스토어에 앱으로도 나와 있고 뭐 컴퓨터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유니버설 X 앱 하나만 가지고 트레이딩이나 디앱을 접근을 하거나 이 모든 게 가능을 합니다. 제가 직접 몇 주 동안 써 봤는데 이게 솔라나를 가지고 있는데 뭘 사려고 해도 이더리움이든 뭐든 정말 5초 만에 이 거래가 다 끝나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약간 수수료가 비싼 편이더라고요. 확실히 뭐 기위가 늘 높은 것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위가 늘 높은 것도 있겠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기존 솔라나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쪼끔 기위가 높 아니 쪼끔 수수료가 비싼 편이긴 했습니다. 체인 추상화에 대해서 쪼끔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그림이 "유저는 그냥 거래만 해라. 트랜잭션만 해라. 파티클 네트워크가 이 가운데 복잡한 것들 뭐 베이스에서 폴리체인 갔다가 뭐 복잡한 거 우리가 다 하겠다."라는 이 그림이 직관적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체인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유저는 트랙만 찍어라. 복잡한 건 우리가 다 하겠다."라는 건데요. 체인 추상화가 세 가지로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복잡한 프로세스의 추상화. 시스템 자체가 시드 문구를 생성을 하고 저장을 하므로 사용자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더리움이 없지만 이더리움 코인을 살 수 있고 이런 게 이 이 파티클 네트워크라는 프로세스 자체에서 가스비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내주는 게 공짜로 내준다 이게 아니고 재단 아니 프로젝트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이미 각 체인별로 가스비를 비축을 하고 있고 사용자가 거기서 꺼내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나중에 뭐 대신 내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가스비로 토큰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체인을 코인을 구매할 때 다른 토큰이 필요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파티클 프로그램에서 대여를 해 주고 나중에 돈을 빼가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원하는 체인을 코인을 갖기 위해서 스왑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파티클 프로젝트 안에서 모든 게 가능을 한 거죠. 다음으로는 디앱 사용을 추상화하는 건데요. 하나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니버설 X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가지고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을 하고 상호작용도 가능해요. 트잭 또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게 트레이딩뿐만이 아니라 디앱을 사용할 때도 트잭은 "유저는 한 번만 찍어라." 위에서 그 디앱을 사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트랜잭션도 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원래는 '이게 잘 되고 있나?' 전화 와서 솔스캔 가서 뭐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여기서 그냥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비를 대신 내준다."라는 그런 가스 추상화는 전체적으로 쓰이는 가스비를 제공을 이 프로젝트 자체가 제공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유동성을 만들어 주고요. 유동성이 생김으로써 사용자가 그걸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정리를 하자면 크로스 체인 트랜잭션에 대한 가스 수수료를 파티클이 대신 내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코인으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복잡한 일은 파티클이 다 하고 사용자는 그냥 편리하게 쓰고 나중에 가스에는 쪼끔 더 비싸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니버설 X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유니버설 X 프로그램이 내밀고 있는 약간 워딩이에요. 항상 똑같이 one account, one balance, any chain. 한 계정을 가지고 한 체인에 있는 자산 가지고 모든 체인을 접근을 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브릿징을 경험을 하지 않고 체인 간에 정말 5초 이내에 빠른 결제 거래가 가능을 하고 있고 네이티브 코인이 없어도 가스비를 지불을 해 주고 다양한 D앱 개발자나 사용자들 위해서 막 진짜 통합적인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기존 덱스와 비교를 해 보자면 기존의 표로 이제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기존 덱스에서는 브릿지도 필수적이고 유니버설 S는 브릿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가스비 지분 방식도 내가 어떤 체인에 어떤 토큰이 있든 상관이 없지만 덱스는 팬텀에서 뭐 거래를 하거나 이더에서 거래를 할 땐 가스비가 꼭 필요하죠. 그 솔라나나 이더리움. 거래 속도는 유니버설 X 같은 경우에는 정말 5초 내에 빠른 트랜지션을 빠르게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 덱스는 그때 뭐 많이 밀려 있거나 아니면 뭐 브리징하는 게 오래 걸리거나 하면은 거래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그리고 편의성 같은 경우도 유니버설 X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요. 덱스는 그거에 비해서 쪼끔 여러 개 어플을 켜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재로서 유니버설 X가 최종적인 완성 단계는 아니에요. 개선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고 이게 웹2의 형식을 쪼끔 가져온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는 보안성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은 한 100 개, 200 개의 정도의 DApp과 연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체인도 모든 체인을 다 확장을 해 놓진 않았어요. 근데 대표적인 체인들은 확장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많은 DApp들과 블록체인과의 연장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체인 간 거래를 여기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보안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웹2의 형식을 따지만 결국 웹3이기 때문에 해킹 등에 대한 위험성은 진짜 도사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나 뭐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준다는 이유로 가져가는 뭐라고 해야 되죠? 편의성을 준다는 이유로 여기서 가져가는 가스비? 아무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식 공유되고 있죠. 네. 그리고 웹3를 잘 모르는 사용자가 들어오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온보딩 환경을 좀 더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발자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키트나 API를 확장하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가야 된다고 추가적으로 파티클 네트워크가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너무 웹3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직 쪼끔 부족한 발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